자, 이번에는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이에요. 14번, 15번, 16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27회 때가 마지막이에요. 27회 때가 그러니까 나올 때가 됐죠. 자, 그런데 얘는 준비를 많이 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왔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준비해왔죠. 자, 출제자가 1년간 운영 실적을 줘요. 그러면 이 준 자료를 해석할 수 있어야죠. 말로 가유순전운을 예를 들어서 자, 가능총소득은 방이 다 꽉 찼을 때 소득이니까 임대 가능호수 40%에 딱 치고 방이 다 꽉 차면 얼마를 얻습니까? 그러면 호당 임대료가 600이니까 64, 24, 2억 4천만 원이 가능총소득. 이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이 가능총소득을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밑에 봤더니 공실이 있잖아요. 10%가. 그러니까 공실을 뺀 90%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유효총소득이 나왔으면 이제 지출 내역을 찾아야죠. 세 가지.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의 영업소득세. 영업경비가 어딨나요? 요놈이겠죠. 1600만원 빼면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지금 요거 질문 주면 안 돼. 자,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 합계. 여기에 원금, 이자, 이 원금과 이자 합계를 뜻하는 게 원리금 상환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 요 9천 자체가 이게 9천이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죠. 이게. 그러니까 운영경비 1600 빼면 순, 원리금 상환액 즉 부채 서비스액 빼면 세전 현금 수지, 그리고 영업소득세를 이제 빼줘야 되는데 영업소득세는 출제자가 절대 그냥 안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공식이 필요하죠. 항상 순 영업소득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우리가 공식이 순대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뭘 곱하는 거예요? 세율을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대부분 이 대체 충당금을 준 적이 없어요. 대체 충당금을 주면 순대 이상 이 공식에다 집어넣는 거고 대체 충당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순영업소득에서 뭐 빼고 이상한 거 2개 빼고 세율 30%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일단 분석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럼 지금 순영업소득은 이미 산정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자, 감가상각액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요 두 가지를 빼고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감가상각액 빼고 세율 30%를 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기본 강의 할 때는 결국 이렇게 제가 설명했잖아요. 왜 출제자가 원리금 상환액 9천을 주고 또 융자이자 2천을 줬을까요? 그럼 우리들 보고 헷갈리라고 준 건 아니요. 원리금을 원금으로 읽는 분들이 있잖아. 그래서 원금 9천, 이자 2천에서 1억 1천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런 함정을 노리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 있는 해석은 은행에 원금과 이자 합계로 9천을 갖다 준다는 뜻이고 그 중에 이자가 2천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9천 중에 원금으로 갖다 내는 돈은 7천만 원이 됩니다. 이게 이제 보여야죠. 그러면 왜 원리금 합계를 주고 또 이자를 줬니? 원금과 이자 합계 9천은 부채 서비스액으로 활용하라는 뜻이고 융자 이자는 이 중에 이자가 2천만 원이니까 세금 산정할 때는 이자를 여기다가 계산해서 써라.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 해보죠. 어떤 방법이 내 적성에 맞는지 한번 보고 선택을 하시면 돼. 일단 이렇게 자료를 줘요. 그럼 일단 가능총소득부터 구해야죠. 그러면 항상 방이 몇 개인지를 봐야죠. 40호고 그 다음에 호당 임대료가 60만 원이니까 요 두 개를 곱한 4, 6은 24. 그렇죠? 2억 4천. 지금 1000단위 떼버린 거야. 1000단위 떼버린 거야. 1000단위. 제발 1000단위 떼고 수식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2억 4천.
근데 그 중에 지금 공실이 10%잖아요. 공실이 10%. 그러니까 2억 4천에서 10%를 뺀 나머지 90%를 내가 가져가는 거죠. 이게 유효죠. 근데 계산하는 수식은 2억 4천에서 10%는 공실이니까 나머지 90%, 0.9를 곱한 금액이 바로 유효한 총소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효 총소득이 나왔으면 이제 지출 내역을 찾아야죠. 지출 내역. 첫 번째 운영 경비 있네. 운영 경비. 1600 빼면 1600만 원 빼면 2억이 되죠. 2억.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액이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했어요. 원리금 상환액이. 그러니까 이 순영업 소득 2억에서 9천만 원을 빼면 1억 1천만 원이 1억 1천만 원이 부채 서비스, 아니 세전 현금 수지고 세전. 그럼 이제 영업소득세가 필요하죠. 영업소득세가. 영업소득세를 어떻게 구합니까? 항상 여기 구한 순영업소득을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그리고 이상한 거 2개 찾아야죠. 이상한 거 2개 여기 있네. 이 세 가지가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에서 이상한 거 2개 빼고 세율을 곱합니다. 순영업소득 2억에 이상한 거 2천, 이자, 감가상각비 1,000 빼고 뺀 지금 2억에 3천 뺐으니까 1억 7천에 30% 이게 영업소득세죠. 그리고 세전에서 영업소득세를 뺀 나머지가 세후 현금 수지고 이 방법이 FM인 거죠. 이 방법이 이제 FM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방법 말고 수업 중에는 이런 방법도 소개했잖아요. 이렇게 써죠. 아이고. 자, 항상 결론을 지금 세후 현금 수지만 구하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니까 세후 현금 수지만 어떻게 찾으면 그냥 찾아낸다는 거죠. 찾으려고 노력하면 되죠. 횡처리 한다 있어. 횡처리. 자, 방이 40호니까 방이 다 차면 4, 6은 24, 2억 4천. 그 중에 공실 10%를 뺀 나머지가 유효한 총소득입니다. 여기까지가 딱 유효 총소득이에요. 유효 총소득. 자, 그리고 유효 총소득에서 지출 내역 2가지를 빼야죠.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에 해당하는 원리금. 그러니까 1,600만 원 빼고 부채 서비스액 빼면 세전이잖아요. 요건 이렇게 한 줄로 쭉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수식을 적는 거. 근데 항상 뭐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영업소득세 계산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직 계산기 꺼내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순영업소득은 비워놓고 아직 계산기 안 쳤으니까. 자, 이상한 거 2개를 빼고 세율을 곱하죠. 이자, 감가상각액 빼고 둘이 합치면 3천이죠. 요거 빼고 세율을 30%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2천만 원, 감가상각비 빼고 세율을 곱한 금액이 이제 영업소득세인 거죠. 이렇게 시험지에다 적어놓고 계산기를 치는 거예요. 계산기를. 그래서 2억 4천 빼기 10%는 안 되니까 2억 4천에 곱하기 0.9 빼기 1,600만 원. 그럼 여기까지가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그럼 순영업소득이 딱 계산되면 여기다가 2억을 적어놔야죠. 순영업소득이 2억이잖아요. 자, 2억. 그리고 9천 빼서 세전 여기다 탁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감가상각비 빼고 30%에서 딱 적어놓고 그래서 세전에서 영업소득세 빼서 세후 현금수지. 저는 이 방법을 익숙하게 했다면 익숙해지기만 하면 이게 더 쉬운 문제죠. 자, 하나 더 볼까요? 15회 항상 세후 현금수지를 찾으세요. 그러면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가능 총소득을 4,800만 원이라 줬으니까 방이 다 꽉 차면 4,800만 원을 가능하군요. 가능 총소득 4,800. 근데 이걸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5%가 공실이니까 공실을 뺀 나머지 95%가 유효한 총소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지출 내역 찾아야죠. 지출 내역. 자, 첫 번째 지출 내역이 여기 있네요. 영업경비 빼면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인데 부채 서비스액은 없어요. 또는 원금과 이자 합계도 없고 이 문제는 원금, 이자를 합쳐서
부채 서비스액을 내가 따로 산정해 줘야 돼. 합쳐져. 부채 서비스액은 결국 1000만원, 원금 200, 이자 800. 그러니까 출제자가 원금과 이자를 준 형태가 지금 14번이랑 다른 거죠. 부채 서비스액 1000만원. 그리고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영업소득세는 항상 순영업소득에서 이상한 거 2개 빼고 세율을 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료에서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그 다음에 감가, 상각비, 이상한 거 2개 빼고 그 다음에 세율 20%를 적용하는구나.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것도 방법 두 가지로 해보죠. 자, 일단 가능총소득은 4,800 그대로 적어놓고 그 다음에 공실이 5%니까 2억 4천에서 4,800에서 5% 빼야죠. 근데 계산하는 방법은 4,800에서 5%가 공실이니까 나머지 95%가 유효총소득이겠죠. 4,800만원 곱하기 0.9 하면 4560.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경비를 찾아야죠. 순영업소득에서 영업경비 240만원 여기다 적고 그러면 4,320. 자, 순영업소득 4,320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야죠. 근데 이 문제는 원금 따로 이자 따로를 줬으니까 200 플러스 800을 합친 1000만원이 부채 서비스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전까지 이렇게 딱 산정이 된단 말이에요. 세전까지. 그럼 이제 영업소득세를 계산해야죠. 영업소득세,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여기에 있고 이자 감가상각비 200만원이고 800 빼기 200 해서 세율 20%를 곱하는 거죠. 자, 제가 어떤 질문을 많이 받습니까? 그러면 기출계산 문제를 풀 때 요 200만원하고 요 200만원이 똑같은지를 알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전을 구할 때 여기 200만원은 여기에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이 200은 원금 상환분이라고. 원금 상환분. 원금. 여기 있잖아요. 원금이 지금 200만원이잖아요. 원금.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요 200은 뭐예요? 감가상각비 200이고 감가상각비 200만원이고 순영업소득에서 이상한 거 2개 빼고 세율을 곱하는 거니까 이거 전혀 다른 거죠. 자, 그리고 영업소득세가 664만원이니까 세전에서 영업소득세 664만원 빼면 2656 요놈이 정답인 거죠. 요 방법이 맞으면 차분히 요 방법을 활용하고 자, 제가 강조하는 건 요 방식이죠. 자, 아무 생각 없이 일단 가능총소득 공실을 뺀 나머지가 유효. 그 다음부터는 지출내역 찾아야죠. 영업경비 240만원 빼면 순.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에 원금 200, 이자 800을 빼면 세전 현금수지. 이렇게 수식 하나 적어놓고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는 순영업소득은 아직 계산기 안 쳤으니까 비워놓고 이상한 거 2개를 빼야죠. 이자 800 보여야 돼. 위에 이자 800 감가상각비 200 빼고 그리고 세율 20%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수식을 적어놓고 세식을 적어놓고 세전 계산기 쳐서 놔두고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계산해서 놔두고 2개를 뺀 게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최근이에요. 27회. 그런데 문제 스타일이 약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니? 1년간 영업 운영 실적 자료를 줬는데 가능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식을 세울 수 있어야죠. 항상 뭐뭐에 대한이 분모잖아요. 분모. 그러니까 요거의 공식이 지금 요거죠. 요거. 가능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의 비율 이렇게. 그러면 일단 가능총소득이 산정되는지 보죠. 가능총소득은 항상 방이 몇 개인지 봐야죠. 60%가 나왔어요. 호당 임대료가 500만원이니까 6, 5, 30 하면 가능총소득은 3억이 나오네. 가능총소득은 3억이 나와. 3억. 그럼 영업경비가 얼마입니까? 봤더니 안 줬어.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야. 영업경비.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한번 해보죠. 자, 가능총소득 첫 번째 방법이죠. 가능총소득은 500에 60호 3억 나왔고, 그리고 공실률이 있으니까 공실을 뺀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가는 거죠. 이게 3억에 빼기 10%, 즉 3억에 90%인 2억 7천. 이건 암산이 되잖아요. 10%가 공실이니까 나머지 90%, 39, 27, 2억 7천만 원이 유효한 총소득. 그리고 순영업 소득이 2억 1천이라고 해놨으니까 결국 자,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뺀 나머지가 순영업 소득인데 순영업 소득이 2억 1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2억 7천과 2억 1천만 원 차이 얼마야? 6천만 원이 영업 경비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영업 경비 뽑아내는 게 이 문제의 논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가능 총소득 3억이고 영업 경비 얼마? 이게 6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6천만 원. 그러니까 3억이고 분자가 6천이니까 20% 정도 되는 거죠. 20% 정도. 제가 봤을 때 요 27회 같은 문제가 최근에 출제 경향이에요. 이게 뭔가 세후, 세전 이렇게 딱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것과 어떤 것 두 가지를 찾아서 그 비율을 찾으라는 거. 그러니까 27회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그렇죠. 가유, 순, 전후를 얼마나 빠르게 산정할 수 있느냐 요거에 달려있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